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치과 주치의 전승환 원장입니다. 풍치의 그 풍이 이제 바람풍. 보통 이제 치아 사이에 이제 바람이 슬슬슬 통과한다, 내지는 바람이 불어도 이제 치아가 흔들린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풍치라는 의미의 어원이 있는 것 같아요. 충치는 치아 자체의 문제죠. 치아가 썩어 들어가거나 뭐 이런 문제를 풍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풍치는 치아 자체라기보다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의 문제죠. 엄밀히 말하면 치아를 잇몸뼈이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잇몸뼈가 쉽게 얘기해서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치아가 튼튼하게 잡혀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풍치라고 하고, 치과적인 전문 표현으로는 이제 만성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 만성 단순 치주염, 뭐 이렇게 치주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충치는 말 그대로 치아가 뭐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치의 세균에 의해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파내고서는 뭐 떼우거나 씌우거나 필요하면 신경치료도 해서 이러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거고, 풍치는 잇몸뼈가 소실됨으로써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원인은 크게 또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천적인 거는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이제 잇몸의 건강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잇몸이 안 좋으셨는데 뭐 자식분들도 이제 잇몸이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인 관리 부분,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흡연, 이제 담배로 인해서 잇몸뼈의 어떤 건강, 치주적으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풍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 살아있는 치아 기준으로 봤을 때 치아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심해요. 치아 안쪽에는 신경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그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보통 환자분들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다라는 경우, 그런 치통이 보통 이제 치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증상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온도 변화에 따른 어떤 신경이 예민함에 의해서 생기는 불편감들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잇몸에 대한 어떤 증상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보통 욱신욱신하게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아픈 그런 증상들, 그리고 증상이 심했다가 다시 괜찮았다가 이렇게 뭔가 좀 몸의 컨디션에 동반해서 좀 반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풍치, 치주 질환에 의한 어떤 증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치아 자체에서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내지는 잇몸뼈에서 욱신욱신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런 식으로 증상을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치아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충치라든지 아니면 치아 머리 부분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성의 치료로 끝나죠. 떼운다거나 크라운을 만들어서 씌운다거나 어떻게 치아를 구조적으로 원형의 상태로 복원하는 어떤 보철물을 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잇몸에 대한 치료는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관리예요. 관리. 한번 나빠져 버린 잇몸 조직은 다시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끔, 아니면 나빠지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개념의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구강 건강 관리 측면에서 사실 둘 다 굉장히 무서운 요소이면 틀림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풍치가 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충치로 인해서 뭔가 치아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그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파서 뭐 일상생활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오실 수밖에 없는데, 풍치로 인한 증상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치과를 오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잇몸뼈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갑자기 이를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경고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어떤 대비와 어떤 대처를 하겠지만, 풍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 입장에서 만성 치주질환, 풍치가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 무섭기도 하고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일정 부분 이제 노화와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천적인 요인, 풍치라는 증상이 당연히 이제 어린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제 잇몸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 풍치의 증상이 어느 연령대에 나타나는지는 다 다른 거죠. 치과에 가셔서 지금 현재 나의 잇몸 상태가 내 연령대의 어떤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연령대의 어떤 평균 수준에 비해서 내 잇몸이 좋지가 않다. 그럼 나는 이제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더 주의해서 잇몸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주의해서 잇몸 건강에 좀 안 좋은 요소들을 좀 배제하려고 노력도 하고, 평상시 더 깨끗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잇몸의 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는 거는 보통 사진을 일단 찍어보죠. 사진을 찍어봐서 잇몸 뼈의 구조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태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강 내에서 검진, 치주 탐침을 한번 찔러봐가지고 치주낭 그 주머니의 깊이가 이제 얼마나 깊은지, 정상적인 깊이는 한 2-3mm 정도 되는데 잇몸이 안 좋아진 경우는 굉장히 깊거든요. 뭐 7-8mm, 뭐 10mm 이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안 좋은 경우고,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해보셔야지 이제 나의 잇몸 건강도를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충치와 이렇게 풍치, 대표적으로 치과를 오시게 되는 큰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 나의 어떤 구강 관리, 구강 건강 상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다니시는 치과에 이제 원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평상시에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